Q&A 답변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타임스탬프를 유저 이름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으신 분은 그것을 보고 바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노 에디트님이 저 영상에 출연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몰라요. 제가 누군가랑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 시청자들과 같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유튜버는 아니어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티라농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 등지느러미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고질라 등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밀레니엄 고질라 등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뾰족뾰족한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은 게 마음에 들어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핑크 고질라 디자인 보자마자 밀레니엄 고질라 막 그렇게 등판이 생각났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질라 등판 디자인들은 거의 다 제각각 이유로 다 마음에 듭니다. 승환유님이 시모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만 보면은 그냥 거대한 이구아나한테 보석 박은 것 같아서 외형 자체가 흥미롭지는 않지만 또 영화에서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판단은 개봉한 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질문을 꽤 많이 다셨네요. 메탈헤드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태국 애니메이션인 나의 데몬에 대해서 아시나요? 절대 마이 데몬이 아닙니다. 모르신다면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부활에서 작화 이슈가 없었다면 이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나의 데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넷플릭스 추천 탭에 보이는 거는 봤지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애니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자주 안 다루게 되지만 모르죠. 보고 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도 있죠.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양념 치킨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치킨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맨날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물론 제가 거대한 괴수가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보다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요. 괴수 행성 3부작부터 어둠의 시간과 싱귤러 포인트를 거쳐 카메라 부활에 이기기까지 그동안 애니메이션으로 괴수물을 연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애니메이션 괴수물이 더 나온다면 바라는 점이라면 오 마이 갓. 저는 아직 어둠의 시간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폴리곤 픽처스 스타일의 그 3D,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대중의 입맛에 잘 안 맞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지와 카메라 부활 둘 다 비주얼적으로 괴리감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주얼적으로 어필을 많이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괴수 애니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행한다는 애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애니 속 괴물들을 보고 이 괴물이 멋있었지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멋있고 예쁜 캐릭터가 저 못생긴 괴물을 박살내는 거를 봐봐가 약간 셀링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괴수물에서는 괴수가 주인공이자 셀링 포인트여야 되지만 약간 고조 사토루나 안냐 굿즈 같은 게 제일 잘 팔리는 애니 시장에서 그러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아쉽죠. 일본에서 마저도 괴수물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괴수 애니들이 성공을 못한 것이 그냥 작품이 나빠서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부활은 재밌었거든요. 그럼에도 성공을 못했으니까요. 만약에 괴수 애니가 앞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얼마 전에 울트라맨 애니도 또 새로 나온다 했는데 3D, 2D보다는 약간 풀 2D로 최대한 괴수를 묘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실사 괴수 영화 또는 다른 애니들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고질라, 가질라 셋 다 정답입니다. 지난번 레이어 고지라 해고에서 신 고질라 이후에 고질라 부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그렇다면 신 고질라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 고질라 자체는 정치 스릴러 영화로서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 고질라가 싫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신 고질라 때문에
아니고지어 싱귤러 포인트 사단이 난 거기도 하지만 그게 신고지 탓은 아니고 뭐 안노 히데아키 감독도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영화를 만든 거고 그냥 토어가 욕심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시픽 림과 몬스터버스 얼핏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연출 방식 변화였습니다. 무게감보다 속도감을 중시한 액션 등. 그런데 어째서 한쪽은 떡락 다른 쪽은 우려가 있을지언정 떡상인 걸까요? 와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업라이징 때 너무 화냈던 것 같거든요. 업라이징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왜 1편처럼 연출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다들 돌을 던지기 시작했었고, 뭐 고질라 엑스콩도 2차 예고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 왜 고질라와 콩이 빨리 뛰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글을 달았어도. 그리고 업라이징 전투 장면을 다시 보면 오히려 고엑스 콩수 괴수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퍼시픽님이 고질라만큼 빅 IP도 아니고 뭐 첫 번째 영화도 폭발적인 성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큰 인기를 끌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자체로만 보면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업라이징과 고대콩을 비교하면은 고대콩의 전투씬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업라이징의 거대 융합 카이주 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합체를 하고 나서 서서히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예거들 앞에 그림자를 들이울 만큼 가까이 있지만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는 한 1km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면 간 캐릭터들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고 마치 장면 몇 킬을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전투 흐름 자체가 예거가 공격 한번 하고 메가 카이주가 그냥 예거를 박살내는 식으로 아주 빠르게 끝나거든요. 그 둘이 동시에 전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차례대로 치고 받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 동작의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업라이징은 생각보다 최대한 예거와 카이주 움직임을 느리게 하려 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하는 모든 동작이 전부 같은 페이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펀치를 하려고 팔을 뒤로 뺄 때랑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펀치를 할 때의 페이스가 같은 것입니다. 보통 타격감 있는 연출을 하려면은 공격할 때 속도가 공격의 준비 자세보다 현격히 빨라야 합니다. 그거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이죠.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12가지 법칙에서도 존재하는 anticipation, 사전 대기 자세는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보이는 예비 동작 같은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캐릭터가 동작에 실리는 힘을 표현합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는 걸을 때 발을 땅에 떼서 앞으로 옮기는 것이 발을 땅에 다시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뭐 중력의 힘과 요구되는 근육의 움직임으로 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업라이징 속 예거들은 그 발을 떼는 것과 발을 붙이는 속도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무게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고대 콩은 이 문제들을 거의 다 커버합니다. 홍콩에서의 라운드 2의 시작은 아주 훌륭한 전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 절대로 쉴 타이밍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콩이 도끼 들고 돌진하고 나서부터 서로 타격을 끊임없이 입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둘 다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싸움의 모티브가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싸움에서 쓰이는 전략도 그것과 상응합니다. 고질라는 콩과의 전투를 빨리 끝내고 메카고질라를 처단하러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 열선을 사용하고 공격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콩을 한 방에 구워버리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콩도 고질라를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컬크롤러 전투 때처럼 목과 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전략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싸움 장면에서 보이는 게, 콩이 고질라의 목과 머리를 잡고 막 그러면은 타격을 하려 하니까 고질라는 방사 열선을 막 샷건 쏘듯이 발사하면서 콩을 떼어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콩은 고질라가 제대로 에임 못하게 등에다가 타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끊기질 않습니다. 서로 거리가 멀어진 듯 하면 고질라는 다시 방사 열선 충전하고 콩은 다시 고질라가 에임을 갖추기 전에 싸대기를 날리고 막 캔슬시키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전투의 추세가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다이나믹한 싸움 장면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동작의 속도감도 문제가 없는 것이 홍콩 전투만 봐도 준비 자세와 타격 자세의 속도 차이가 현격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몬스터버스 자체가 효과음이 고우트인 것까지 더하면은 그 빠른 속도가 오히려 타격감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대 콩 속 카메라 움직임이 다이나믹하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대 콩의 전투씬이 업라이징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대 콩을 약간 비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 저도 몬스터버스 작품 중에서 고대 콩이 제일 약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전투씬 자체로만 보면 그 어떤 괴수 영화도 따라잡기 힘듭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혹은 자주 듣는 음악 아티스트 저는 사바톤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ll the Gods of Asgard가 부른 Herald of Darkness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앨런 웨이크를 해본 적도 없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새 PC를 사면 앨런 웨이크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헤비메탈을 좋아해서 둠 사운드 트랙도 자주 듣고 그러지만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음악은 다 듣기 때문에 뭐 장르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가장 진지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가 사람에게 줄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에게 물어봤으면 희망차게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노력하면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막 BTS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지구를 구합시다 이러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게 이거를 홍보하는 사람들도 막 지구온난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류의 절반 이상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부나 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일을 아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인들에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냥 이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막 교과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안 쓰는 불이 있으면 끄고 에어컨이랑 히터 최대한 안 켜고 막 시판도 음식을 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불을 덜 쓴다거나 막 조금이라도 에어컨을 덜 킨다 해서 좋아진 게 없는 게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어컨 히터 다 켜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인류 세의 지구온난화는 범지구적 재앙으로 호모 사피엔스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해결 가능한 것이고 절대로 소규모의 개인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름 오랫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실력이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이 열정이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라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멋있게 할 수 있는 소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들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구독자 1000명을 넘길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지라를 소재로 한 아날로그 호러 영상물 더 수트메이션 트라이스의 추가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아시나요? 이를 영상으로 다뤄달라는 요청이 꽤나 보였는데 다루지 않는 것을 정말 몰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소식을 다루기 미룬 것인가요? 더 수트메이션 트라이스 영상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은 The Man in the Suit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지만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고질라 아날로그 호러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닌겐 아날로그 호러 올리고 나서 막 비타 카니스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질라 아날로그 호러들도 다시 다뤄보려고 했지만 제 인생에 선물같이 엔젤 헤어가 나타나가지고 그 20분짜리 영상을 2개나 올리고 나서 완전히 까먹어 버렸습니다.
물론 근미래에 다뤄볼 생각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으로 다룬다 해서 제가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마크 베크님이 혹시 반려동물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키우던 금붕어가 다 죽은 뒤로 한 번도 동물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억지로 생명을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슬픈 것 같아서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을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미 파크님이 고질라 엑스콩 더 뉴엠파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예고편 리액션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니카 루피님이 이블보드 고질라랑 버닝 고질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질라 엑스콩 핑크 고질라랑 버닝 고질라를 비교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영화를 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주 산님이 괴수 피규어를 많이 구매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니요, 저는 컬렉터는 아닙니다. 피규어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 거의 그 잭스 퍼시픽 고질라랑 네카 오타치 피규어가 다입니다. 평범한 고지라 덕후님이 고지라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첫 Q&A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2014년 고질라 영화를 통해서 고질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어두운 극장에서 그것도 맨 앞좌석에서 고질라가 무토를 죽이고 포효하는 장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한 괴수가 뭐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류의 영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로그님이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역대 고질라 시리즈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고질라지만 어떤 고질라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GMK를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 고질라가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집합체, 결정체라는 컨셉이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하면서도 근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막 수호자 괴수들을 죽이고 막 나서 에너지를 막 흡수하고 그러는 것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야 한다면은 -1의 노다를 뽑을 것입니다. 그 캐릭터는 정말 그 어떤 고질라 세계관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최고입니다. 개수덕님이 고질라 카메라 중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고질라가 더 마음에 들지만 그렇다고 카메라가 멋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불 뿜는 거대한 파충류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거대한 불 뿜는 파충류 개수이기 때문에 둘 다 멋있습니다. 신열유님이 크롱 X 코코몽 2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기 시작한다 해도 이미 그때는 영화도 개봉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딱히 또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뭐 아무도 크롱 X 코코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해봐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것을 이어나갈 의향은 없습니다. 이미 그 40초짜리 영상으로 모두가 충분히 충격을 먹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민센님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고질라 영화는? 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장 재밌게 본 거라 고르기 어려운 게 각 영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재미있었냐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킹 오브 몬스터일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상징주의나 메시지 그리고 비주얼 모두 다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는 항상 어떤 면으로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고질라 영화소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인물들이 내뱉는 농담이 너무 별로라서 몰입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고질라 -1 보러 일본으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다시 봤을 때 그 공항 버전이라서 막 메디슨이 중지 올리는 장면 그 같은 것을 다 뺐거든요.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어색한 농담만 빼도 훨씬 나아집니다. 미스터 샤크님이 어떤 고질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살이냐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질라를 좋아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는 GMK 아니면 레전더리일 것입니다. 근데 레전더리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답하기 좀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대학생이기는 합니다. 프레빈 TV님이 고질라 엑스콩 더 뉴 엠파이어 트레일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저는 예고편 자체를 즐겼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 건틀렉 장면, 그 그 예고편 리액션에서 저의 생 리액션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예고편을 처음 봤거든요. 진짜 알다시피 엄청 흥분했었습니다. 데스님이 몬스터버스 시리즈 괴수 중 어떤 괴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고질라입니다. 저는 레전더리 고질라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자연의 섭리, 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류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신을 상징한다는 것이 정말 이야기 내에서 신이라는 캐릭터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고질라가 항상 그 화나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막 보기 만족스럽거든요. 그냥 고대콩 이후로 항상 빡쳐 있는 것 같아서. 허성님이 카메라 리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예 스토리 해석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꽤 인상 깊게 봤습니다. 최원양님이 혹시 GXK 말고 새로운 고질라 영화 나오면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좋죠. 고질라 -1에 고질라 엑스콩에 그 다음에 바로 고질라 영화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고질라 영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미스터 카오님이 고질라의 새로운 시리즈를 막 레이와 신고지나 괴수행성 등과 같이 단일 영화들 말고 본가에서 몬스터버스와 같이 CG 기술로 만든 유니버스를 토어가 만들까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지만 토어 입장에서 시도 안 할 것도 없고 -1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범위를 넓히려고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몬스터버스가 끝날 때쯤 토어도 자신만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해보려고 할 것 같지만 현재 토어는 몬스터버스만으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시점에서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루용님이 가장 좋아하는 괴수는 뭔가요? 김재민님이 고질라 블랙매스 리뷰해주세요. 네, 저도 메탈네크님이 만든 고질라 블랙매스 코믹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꽤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루고 싶은 작품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채널 자체가 뭐 저 혼자서 스크린에 대고 떠드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직 코믹스가 완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완결이 된다면 그때 전체적인 스토리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고질라 5님이 시모랑 스카킹 중에 뭐가 더 괜찮은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영화로 보고 나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고편만으로는 이 두 괴수가 캐릭터로서 어떨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뭐 괴수계 못할 컴뱃인 것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킹은 스콜피언이고 뭐 시몬은 서브제로고 둘이 어떤 케미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으샤샤님이 고질라 -1 DVD나 플랫폼은 언제 나올까? 아직 DVD나 디지털 릴리스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원래는 2월 안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와 그 이유, 뭐 앞서 말했듯이 저는 GMK 아니면 레전더리를 좋아하지만 레전더리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자연의 섭리, 자비로운 신 컨셉이 뭐 아주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 다루지 않으신 거 알지만 곰돌이 푸와 피얼골 2 예고편이 나오는데 다뤄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1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팀보트 윌리도 저작권이 풀려서 미키마우스 슬래셔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뤄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괴수 장르를 주로 좋아할 뿐이지 다른 장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니트님이 엔젤 헤어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테이프 6 아니면 케이스 6 마지막 장면일 것입니다. 둘 다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주지만 케이스 6 마지막은 약간 찐 해피엔딩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면 테이프 6 마지막은 약간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고르자면 테이프 6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즈를 테이프 1부터 보면서 그 개비가 스크린 앞에 다가와서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제 평생 건드려진 적이 없던 감정을 울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는 영화 보면서 감정적으로 변하면 많이 울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은 재현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시리즈를 다시 시청하다 보면은 마치 개비를 어렸을 때 본 것 같이 익숙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순간 개비가 제 진정한 컴포트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마 제임스님이 가장 무서웠던 고질라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고질라 영화를 보면서 진심으로 무서웠던 적은 2014년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쓰나미 장면에서 불이 다 꺼지고 붉은 불빛들만 있을 때 제 뇌에서 막 저게 팔인가? 다리인가? 하면서 막 얼마나 큰지 감을 잡으려고 하고 막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거대 공포증을 느꼈습니다. 고질라와 싸웠던 괴수들 중에서 뭐 가장 최애라고 느끼는 괴수는, 저는 가이간이 항상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배에 전기통을 달고 다니는 게 괴수계의 슬래셔 빌런 같고, 막 성격 자체가 아주 엣지하고 막 장난스러워서 고질라가 상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는 고질라 시리즈, 저는 고질라 프랜차이즈의 역사에서 최악이나 최고를 가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막 쇼와 시절 막 고질라 리벤지 같이 과거 영화 푸티지들로 영화 러닝타임을 채우던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어떤 스타일의 고질라 영화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 제일 별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싱귤러 포인트를 제일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질라 시리즈를 어쩌다 보게 되었네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2014년 영화로 처음 잡혔습니다. 웃긴 게 그날이 하루에 영화를 연속으로 2번 본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고질라를 보고 나서 바로 같은 극장에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루님의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 오 마이 갓, 이 질문은 엄청 많네요. 오 마이 갓. 다시 한 번 더. GMK 아니면 레전더리입니다. 근데 레전더리가 좀 더 좋습니다. 나이,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친? 혹시 여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했던 건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점심 고엑스콩 후속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영화를 보고 나면은 뒤에 이야기가 어땠으면 할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냥 고질라 엑스콩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1 국내 개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쯤 되면 고질라같이 좀 한국에 상륙해서 원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그냥 이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버스타자님이 고질라 티어리스트 코믹스까지 포함해 제작성할 계획이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영상인데 죄송해요. 제가 역대 고질라 티어리스트를 만들 때도 정말 애매했던 게, 전투력 측정도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막 다 다르고, 그냥 영화 자체에서 고질라가 일관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티어리스트 자체도 동의 안 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온 곳에 다 널려있는 코믹스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캐스피아님이 몬스터버스가 점점 쇼와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몬스터버스 자체가 여러 스타일의 장르를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윙가드 감독이 쇼와 시리즈의 이상함과 개성함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반감이 없습니다. 만약 쥬라기 공원이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리메이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제작사가 공룡 테마파크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처참히 망칠 것입니다. 이미 도미니언만 해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공룡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실사 공룡 영화를 만든 적 없는 한국이 1993년에 클래식을 리메이크한다면 재앙일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범죄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누아르 형사물로 중형 사이즈 랩터, 그러니까 데이노니쿠스가
골목길에서 막 사람을 막 사냥하고 다니는 막 그런 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가 막 공룡이 뭔지 모르니까 피해자들한테서 일정한 패턴은 찾을 수 있는데 대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천천히 막 서스펜스를 빌드업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사실 공룡이라는 것을 캐릭터들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장0917님의 질문입니다. 채널 시작 계기. 제가 중학생 때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나도 잘 나가는 영화 유튜버가 될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질라 커뮤니티 내에서 이 신고질라 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한국 유튜버 중에서 이런 거 다루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막 만든 그 저퀄리티 영상이 그 채널에 맨 처음으로 올라온 신고질라의 검은 진실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의 이유. 원래 이 채널의 이름과 로고는 스마일 샤크였는데요. 그래서 그 신고젤라 영상에서도 그 이상한 상어 그림을 삽입한 것이고 막 근데 중간에 채널에 한동안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어서 그냥 채널 이름을 대충 리닥티드 채널이라고 지어놓고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제 채널을 막 찾으니까 채널 브랜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서 정말 대충 지었는데요. 저는 원퍼맨에서 괴물 저지 등급을 제 레벨로 나눈 것을 항상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퍼스픽 님도 카이주를 태풍 등급 매기는 것처럼 한 것도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진 채널명이 헤비급 제 레벨입니다. 그 채널 배너에 있는 그 괴물 머리도 퍼스픽 님의 그 카이주 두개골 박물관 장면에 따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나이? 자, 이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 사진을 내밀 것입니다. 갭이 confused.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질문은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favorite 고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GN키 아니면 레전더리지만 레전더리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킹 고지 에디트 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 오 마이 갓. 가장 좋아하는 고질라 너무 많이 물어보는 레전더리 고질라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고질라는 개인적으로는 어스 고질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움직임이 느려서 그냥 거대한 레이저 타워 같기 때문에 스크린에 등장을 해도 별로 흥미가 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앞서 말했듯이 커다란 영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작지만 소박한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고질라를 알게 된 계기는 2014년 고질라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거대 공포증을 느낀 뒤 지금까지도 거대 개수가 빌딩 부수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 유튜브를 알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컴퓨터로 공룡 영상 찾아보면서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BBC 공룡 다큐 영상에다가 링킨 파크나 3days grace 음악을 까는 것이 가장 재밌는 시절이었는데 카론님이 고질라 엑스컴 개봉이나 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새벽같이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영화관에 혼자 앉아서 막 보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고질라 마이너스는 한국 개봉 지금 추세를 보면 아마 개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볼브드 고질라 핑크색 고질라의 외형은 어떤 것 같나요? 처음에는 2019년 디자인만큼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에서 온갖 미친 짓을 다 할 테니 기대가 됩니다. 콩의 비스트 글러브는 아직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콩이 글러브를 사용해서 빌딩밖에 안 부쉈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에서 콩이 그거 가지고 스카킹 줘 패는 거 생각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카킹의 모습은 어떤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콩만큼 디자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어떤 전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가 부가님이 고질라 시리즈를 통틀어 제외한 좋아하는 개수는? 고질라 시리즈를 통틀어서 고질라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개수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앞서 말했듯이 가이간입니다. 이유는 하하 배 전기톱 달고 다니는 외계인 사이보그 하하 그냥 슬래셔 빌런 같은 게 너무 재밌습니다. 괴수물이나 공룡 나오는 것을 제외한 것들을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잘 만든 영화면 다 괜찮습니다. 장르 상관없이 영화가 좋으면 항상 재밌게 봅니다.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은
저는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와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장 기대가 되는 영화는 괴수물 제외하고서 이번 연도 상반기 꽤 흥미로운 영화가 많지 않나요? 쿵푸 팬더 4도 나오고 혹성 탈출도 새로운 영화가 나오고 콰이엇 플레이스도 프리퀄이 나오고 뭐가 많습니다. 곧 듄 2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 가장 기대되는 거라 저는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가 궁금한 게 혹성 탈출은 3편으로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또 어떻게 끌고 나갈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리 제스터님이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야 한다면 영화만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아주 많지만 다 각자의 이유로 특별하거든요.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존윅 4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이 영화는 정말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전투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모든 무기 종류를 다 사용하고 전투의 흐름도 끊김이 없고 그리고 찍는 가토와 세팅 또한 완벽합니다. 그 베를린 클럽 전투씬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긴 힘듭니다. 전투할 때 나오는 에너지 넘치는 클럽 음악도 말도 안 되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1대1 권총 듀얼인 것도 그냥 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영화에 더 어울렸습니다. 존윅 시리즈 자체는 이 존 윅이라는 거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인간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복수, 생존, 우정이든 뭐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싸워나갈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4편에서 공작이 얘기했듯이 존 윅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게 모두가 그를 죽이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령, 부기맨, 바바야가 정말 그 바바야가라는 별명이 존 윅에게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케인과 트래커도 존 윅의 스토리에 더해지는 게 케인은 존 윅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만 존 윅에게 없는 목적, 지켜야 되는 것이 있죠. 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존 윅이 222개의 계단을 구르고 나서도 다시 일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존 윅도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래커도 자기 자신을 미스터 노바디라고 부르면서 걔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마치 존 윅의 명성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1편에서 부잣집 애가 존 윅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존 윅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영화, 드라마, 매개체에 상관없이 정말 최고의 작품을 고른다면 당연히 엔젤 헤어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쌓아온 이 시리즈와의 사심을 제외해도 컨셉과 스토리텔링이 그냥 천상의 수준입니다. 테이프 2에서 게비가 조나에게 의자를 문을 막고 막 장롱에 숨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조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 조나. 그것은 너의 최대의 적이야. 힘은 너의 동료가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게비는 조나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한테서 어떤 형태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주인공이나 서포트 캐릭터들이 하는 말이 버티면 돼, 내가 도와줄게, 약간 심리적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능력 있고 멋있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학대자를 깜빵에 넣거나 그러지,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무방비한 상태로 힘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게비는 TV 너머의 조나,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학대받는 그에게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의자로 문을 막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게비는 이 어린아이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짓수 그런 싸우는 법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상태의 조나가 아버지라는 성인 남성 거인한테서 자기 자신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 숨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까지 이 토끼 천사가 물리적 심리적 면을 전부 커버쳐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 반경이 TV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진짜 수호천사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떤 미디어에서도 천상의 존재가 조언을 해준다는 느낌을 이 시리즈만큼 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이러겠지만, 천사 케빈은 너에게 강할 수 있는 법을 보여줄게. 오 마이 갓.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장르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아날로그 호러가 아니라 아날로그 헤어입니다. 그냥 정말 망설임 없이 100만% 최고입니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괴수는, 대개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굴 만나든 죽을 것 같지만 굳이 한 마리를 고르자면은 그 쇼와 시리즈 괴수 중 마구마라고 바다코끼리 괴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이나 할 예정인 플랫폼 유튜버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에서만 활동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뭐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는 하지만 유튜브에서 저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 채널 설명란이 그냥 관심 있는 거 올리는 채널이잖아요. 그대로 갈 것입니다. 뉴TV님이 고엑스콩에서 분홍색으로 진화한 고질라가 마음에 드나요? 그리고 기도라 대 시모 누가일 것 같나요? 저는 핑크 고질라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단은 영화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와 시모에 대해서는 그것도 영화를 보고 나면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핑크 고질라가 전투력이 그지같이 강할 거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 시모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성이름님이 채색 개비 confused 스팸해주세요. Francis, is that my mail? 쭈꾸미님이 GXK가 고질라 -1보다 더 좋은 영화일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질라 X0이랑 -1은 각자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톤이나 비주얼 스타일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이 인물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고질라 영화였고, 고질라 X0은 완전 미치고 환장하기는 파티 영화일 것입니다. 둘 다 좋죠. 몬스터버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괴수는 무엇인가요? 고질라입니다. SJ 고질라님이 고질라 X0 예고편 중 가장 멋지거나 좋았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집트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지만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들 대부분이 다 좋았습니다. 고질라 X0 영화가 어떤 정의를 흘러가기 원하나요? 저는 윙가드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궁금할 뿐입니다. 딱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어떤 전개했으면 할지 물어보신다면, 저희 고질라 X0 플롯은 이럴 것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 고질라 X0 플롯. 고질라와 콩이 이집트 사막에서 소리 지르고 그 한가운데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스핑크스는 약간 왕족 또는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지어진 수호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고편 시작에서 앤드류스 박사가 타이탄이 자연의 수호자이고 콩과 같은 거대 유인원들이 인류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질라 X0 트위터에서도 타이탄들이 자연의 수호자라는 태그라인을 붙이고 동시에 왕족을 상징하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을 두고 두 괴수를 프레이밍하는 것이 아주 의도적인 것 같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새로운 제국 더 뉴 엠파이어고, 그 새로운 제국은 당연히 스카킹과 시모의 할로우 어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둘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할로우 어스를 넘어서 지상을 점령하고 콩과 고질라를 대체하려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카킹 생각이 막 고질라와 콩이 지배하던 구시대 제국 또는 세상은 질렸어, 이제 내 규칙대로 굴러갈 거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상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엑스콩의 플롯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자들과 기존의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그 스핑크스 장면으로 가서 고질라와 콩은 태양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것이 멋있긴 하지만 이 장면이 뜻하는 것이 이 싸움은 태양을 바라보며 살 제국이 누가 될 것인지를 정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모와 스카킹은 주로 할로우 어스의 지하 세계에서만 지내니까 거의 태양을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산 고질라와 콩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고, 고질라와 콩은 그런 스카킹을 막고 자신의 제국의 태양이 앞으로도 비칠 수 있게 싸우는 것이죠. 그 예고편에서 말하는 신호가 굳이 피라미드 탑 모양이고, 그리고 그 거대한 보석 피라미드를 지하가 올라가는 것이 괜히 있는 설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라와 콩이 소리 지르는 한가운데 인간이 지은 스핑크스가 작게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인류 또한 이 신들의 서열 싸움의 플레이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상 비스트 글러브를 주는 것도 인간이고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는 인류에게 어느 편에 설지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맨날 뉴스 보면서 AI나 전쟁, 기후변화 그런 것을 막 보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인데 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주식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포장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살던 세상이 붕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질라 엑스콩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새로운 제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세상을 지키고 싶은가? 그게 이 영화의 테마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거대한 고릴라가 둠피스트 장갑 끼고 빌딩 때려 부수고 거대한 핑크빛 공룡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뛰는 영화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게 이 채널이니까요. 되팽이의 일상님이 메카고질라와 시모 중에서 누가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모가 뭘 할 수 있는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카고질라보다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 점심 뭐 먹었... 때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토마토 스파게티. Life is like one big reaction video, and like you're the reactor, and the video is life, and you're like, if you think of it that way. 자, 이게 20일까지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와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Q&A 하이라이트 영상들도 올릴 것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파.